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와 환경부 사이에 잇따른 정책 갈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시작은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때문이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시작은 수리부엉이 때문이라고요? 네. 이 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환경부 장관과 차관이 전부 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관료가 아니라 네. 환경운동을 했던 분들로 임명이 됐어요. 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잘 아시겠지만 패널 아줌마라고 유명하고 네. 또 차관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분이 이례적으로 장차관이 다 그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두 분들 같은 경우는 환경우선론자였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었거든요. 네. 경북 영양에서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태양광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설치가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수리부엉이들이 상당히 이제 생태계에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네. 영양풍력발전단지에 있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 정부는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수리부엉이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아하. 그러면서 화를 냈다는 것이죠. 청와대에서요? 그러면서 아니 이게 환경부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또 하나의 문제는 흑산도 이제 이 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이낙연 총리라든지 다 이거는 공항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환경부 쪽에서는 그건 생태계를 위험을 하기 때문에 아하. 공항을 건설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환경부의 태도에 불쾌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환경부를 좀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산하기관을 좀 바꿔야 된다. 라고 그래서 하면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는 것이 이제 일부 관측이 있습니다. 자, 이 청와대와 환경부의 갈등 이렇습니다. 이 지난달 김태우 전 수사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과 김태곤 사무관은 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하니 즉시 사표를 받아야 한단다. 태우 너가 김은경 장관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써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은경 장관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썼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여태까지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전 정권에 임명됐던 장관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권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니까 리스트를 작성해서 빨리 나가도록 종용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지금 거명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미 지난달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정책적인 면에서 네. 청와대를 굉장히 분노하게 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영양의 풍력발전단지 이거는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때문에 네. 김은경 전 장관은 안 된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고요. 네. 흑산도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환경론자다 보니까 철새들이 쉬었다 가는 흑산도에 어떻게 공항을 만드느냐. 네. 이래가지고 굉장히 청와대를 당혹했다는 거죠. 네. 이런 정책적으로 이견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또 하나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가지고도 또 충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그 내보내야 될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죠. 네. 그거를 작성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아서 청와대에서는 괘씸했고 네. 결과적으로는 김은경 전 장관이 청와대의 아주 간곡한 의지를 보고 결국은 동조했다. 그런데 이런 정책적인 문제, 블랙리스트 관련 문제 이것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서 본인 스스로는 감찰 대상이 됐다. 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국장님, 지금 이 얘기들,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글쎄요,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유들이 하나씩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 소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제일 잘 아는 게 김은경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아마 청와대로서도 굉장히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는 청와대와 이 환경을 이유로 들어서 그 정책 추진에 대해서 일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게 정권 초거든요. 네. 정권 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이제 표출이 되게 되면 굉장히 청와대로서 당혹스러운 좀 상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묻혀 있다가 뭐 블랙리스트 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 서로 이제 청와대와 이견이 있었던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같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일단 검찰 조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두 번째 소환한다는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 전 장관의 발언과 진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온 뭐 새롭게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또 가해자도 될 수 있는 그런 묘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네. 지금 보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김 전 장관이 그러니까 이게 블랙리스트라고 하려면 청와대에서 뭔가 특정 인물을 찍어내야 되는 거고 권한 남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역할을 맡은 게 김은경 장관이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게 다른 데가 아니라 김 전 장관을 수사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직접 소환 조사를 두 번째를 할 텐데 그냥 또 뭐 말만 가지고 소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다른 증거 대상물들을 좀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확인이 가능한 차원이 정도까지 확보가 되면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떠나서 정부가 논란이 큰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 과정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대강 보호 해체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한국당 지도부 어제 공주보를 찾아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보해체 문제도 최종 결정이 난다면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이냐 여부의 형사적인 법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민법적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석 달 만에 전광석과 같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 자체가 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 이 문제야말로 과학적이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수석전님, 지금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 상태인가요? 주민들 반발이 심하죠. 왜 그러냐면 그 부여, 공주 이쪽 이제 농민들로서는 당장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렇게 되면은 그 만들 때 보를 만들 때 이제 그 강 바닥을 많이 팠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 수위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 물을 끌어오려면 그에 받는 또 관정 같은 걸 많이 파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파면 또 저기 파야 돼요. 그러면 지하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 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이 보를 만들 때도 반영이 안 됐고 지금 보를 폐쇄하겠다는 이 상황에서도 반영이 안 됐다. 그런 상황에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공주보 같은 경우는 저게 위에 이제 차량도 같이 다니게 돼 있습니다. 네. 차량이 뭐 한두 대 다니는 게 아니고 하루에 보통 한 5,000대 정도가 아하. 통해 굉장히 주요 많이 교통로가 되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선 이 보는 물을 가둬두는 저수시설. 그렇죠.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 농민들이 가뭄은 어떻게 대비할 거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가 녹조를 유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꼭 그렇다. 그런 지금 조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08년부터 시작된 22조 원을 투입한 이 4대강 사업의 가장 주요 핵심 시설인 보를 10년도 안 돼서 또 1조 가까운 돈을 들어서 무너뜨리느냐. 네. 이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공주시장입니다. 네. 김정섭 공주시장. 이분은요. 노무현 정부 때 5년 내에 청와대에 있었어요. 네.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서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네. 예, 이렇다면은 이것은 그분의 입장이야말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지역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공주보 부분에 대해서는 양승조 충남지사나 김정섭 공주시장이나 박정현 부여군수나 입장은 똑같습니다. 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하. 이 부분을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체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